올해 수행 목표입니다. 오늘은 피보가크 용접, T형 필렛 용접 중 수직 자세와 위보기 자세에 대해 학습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원석군. 네, 자, 오늘 배워보실 내용은 필릿 용접, 네. 수직 자세하고 위보기 자세입니다. 또 위보기가 나왔네요. 위보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상당히 좀 무섭기도 하고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맞대기보다는 그나마 조금 필릿이 네. 좀 쉽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높은 전류를 쓰니까 네. 120A, 125, 130까지 네. 높은 암페어를 쓰니까 하시기에는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아크는 좀 더 잘 일어나겠네요. 네, 아크 발생은 수월하게 잘 일어날 겁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모재, 네. T형 필릿 모재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마그네틱이요.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뒤에 고정을 해야겠죠? 네.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용접을 할 거예요. 네. 수직 자세. 수직 자세. 수직 자세는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수직 우리가 상진이죠. 네, 상진 자세로요.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네. 용접을 할 거고요. 네.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하시. 수직 하진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수직 상진으로 여기에서 1층 용접을 할 거고요. 1층 용접이요. 네, 또 2층 용접을 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아마 2층 용접하실 때는 봉이음, 봉이음. 비드 이끼라고도 하는데 네, 네. 비드 이끼를 또 통해서 끝까지 올라갈 거고요. 네. 끝부분에는 우리가 크레이터 처리까지. 크레이터 처리까지. 네, 크레이터 처리까지 해서 수직 자세는 마무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위보기 자세는 네. 자, 이렇게 되겠죠. 아, 요게 위보기 자세인가요? 네, 이렇게 위보기 자세를 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밑에 싸고 2-1 위에 2-2 네. 이렇게 두 줄 패스로 네네. 표면 비드를 싸주거나 혹은 한 방에 한 방에. 그렇게 해주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편하신 방법을 써도 되는데 네. 보통 밑에 싸고 위에 싸고 이렇게 두 줄 쌓기 방법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이때 사용하는 전류는 120A, 125, 130까지 130까지. 네, 다양하게. 네. 근데 120보다 낮으면 아무래도 비드가 좀 볼록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네. 네, 용입 자체가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 120A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전류가 너무 높으면 네. 약 끝부분에 언더컷, 언더컷. 언더컷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더컷이라는 게 뭐죠? 언더컷은 모재가 네. 채워지지 않고 파져 있는 현상을 얘기해요. 아, 모재의 표면보다 파져 있는, 파져 있는. 패여 있는 그 부분을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낮아지면 오버랩, 용입이 안 되고 오버랩, 네. 볼록하게 그냥 네. 얹힌 현상의 오버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전류를 사용하면 되는데 네. 이 적정 전류는 120A 네. 혹은 125, 130. 130까지. 네. 근데 135, 140까지 좀 올라가면 아마 네. 이런 언더컷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아,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하실 때 네. 좀 유의해야 할 점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네. 석필 가지고요. 네. 석필 갖고 선을 쭉 진하게 네. 쭉 거서 이 다리 길이에 오버되지 않게 네. 안에서 용접을 할 건데요. 이게 용접을 하고 나면 네. 모재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뜨겁죠. 네.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뭐죠? 플라이어를 사용해야죠. 네. 플라이어가 없네요. 아, 그럴 줄 알고 제가 플라이어를 마법으로 한번 나타나게 네.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원석군, 이제 마법 그만하세요. 아, 원석군은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마법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이런 마법 이제 그만 네. 자제하고요. 알겠습니다. 용접에 좀 집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
용접 집게 대용으로 이 플라이어를 써서 네. 1층 용접이 됐다면 네. 잡고 이제 이 슬래그 해머로 슬래그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겠죠. 네, 그렇죠. 예, 슬래그를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해야죠? 이제 브러쉬로 깨끗하게 털어줘야죠. 네, 브러쉬를 이용해서 네. 깨끗이 털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깨끗이 이렇게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2층 용접을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쌓는 방법은 어디 규정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용접사마다 사람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는 점. 네. 네. 그럼 더 쌀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뭐 충분히 더 쌀 수도 있죠. 아. 뭐 직선 비드로 쭉쭉 가면 네. 뭐 표면을 3번 쌀 수도 있고요. 네, 네. 뭐 그거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더 싸면 쌀수록 시간적인 소요가 더 많이 된다는 거.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대한 적게 쌀 수 있으면 적게 싸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만큼 강도가 충분해야겠죠. 네, 충분히 한다면 네. 좀 적게 싸주면서 청소도 좀 적게 하고 네. 네, 용접봉 사용하는 것도 적고 네. 시간적인 소모도 적기 때문에 네. 적게 싸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실습 한번 들어가 봐야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위보기 작업이 있으니까 네. 안전보호구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T형 필렛 용접의 모재 고정입니다. 수직 자세는 모재가 수직으로 고정해 용접 방향이 수직이 되게 고정해야 합니다. 위보기 자세는 모재를 거꾸로 고정해 용접 방향이 위를 향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네. 우리가 필립 수직하고요. 네. 위보기. 위복이요. 네, 위보기. 아니 위보기 하면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세요? 아, 지난번에 맞대기 용접할 때 위복이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 제가 봐도 위보기 쉬운 자세 아닙니다. 네. 네, 뭐 하지만 우리 그 위보기 피할 수 없잖아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네, 오늘 위보기 자세 같이 한번 즐겨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직 필립 먼저 해볼 텐데 네. 수직 필릿은 2층에 걸쳐서 총 2회 네. 2층으로 용접을 해볼 겁니다. 네. 1층 용접을 한 후에 네. 위빙을 통해서 2층 두 번째 외관 비드 용접도 한번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빙 방법 뭐뭐가 있었죠? 일단 저희가 배웠던 거는 지그재그 위빙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원형 위빙이 있었습니다. 뭐 그 위빙 방법으로 이제 위빙을 통해서 비드 폭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이럴 때 양쪽에 선이 있죠. 네네. 선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부채꼴 네.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가서 양 선에서 머물러주고 네. 또 올라가면서 머물러주고 네. 또 올라가서 머물러주고 올라가서 머물러주고 이렇게 반복 일정한 속도로 유지해주면서 네. 머물러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용접봉이 모재 가까이 항상 접근 살짝 밀어주면서 네. 아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네.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아크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아크가 끊기는 거예요. 아. 자, 이제 위복인데 위복이도 수평처럼 네. 1차를 싼 다음에 네. 2층을 쌌는데 2층에서는 2-1 네. 밑에 싸시고 그 다음에 위에 2-2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형 필렛 용접 수직 자세 1차 용접을 진행합니다. 모재는 수직으로 지그에 물리고 배꼽과 무릎 사이에 고정시켜줍니다. 비드가 너무 넓어지지 않게 작게 위빙하며 용접합니다. 용접 후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수직 1차가 끝났고요. 네. 자, 이제 2층 용접 외관 비드를 한번 쏴볼 텐데 네. 그 전에 이렇게 서필로 한번 쭉 거주세요. 네. 선을 거주시고 T형 필렛 용접 수직 자세 2차 용접을 진행합니다. 그어준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위빙의 속도와 폭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모재의 반 정도만 용접 후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자, 비데 있기 잘 보십시오. 네. 봉이음을 하여 2차 용접을 진행합니다. 봉이음 시 용접된 비드 앞에서 아크를 발생시킨 뒤 후진을 하여 U자를 그리고 다시 위빙을 진행합니다. 용접 후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비드가 아주 깔끔하네요. 비드가 납작하게 형성이 돼야 돼요. 아, 이렇게 볼록하게 형성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예, 납작하게 잘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위보기 자세 네. 들어가야 되는데, 위보기 자세는 용접 자켓까지 네. 다 착용을 한 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복장 상태 어떻습니까? 아주 안전해 보입니다. 네, 용접 자켓까지 다 착용을 한 상태에서 위보기 자세를 들어가야 돼요. 네. 자, 높이 모재에 위보기 자세 고정을 해볼게요. 네. 지그를 이용해 모재를 거꾸로 물리고 머리 위로 약 100mm 정도 떨어지게 고정합니다. 자세를 취하고 진행해 보세요. 네. 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형 필렛 위보기 자세 1차 용접을 진행합니다. 모재는 머리 위로 약 100mm 정도 떨어지게 고정하고 직선 비드로 용접을 진행합니다. 용접 후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자, 2-1. 네. 네, 2층의 첫 번째 용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T형 필렛 용접 위보기 자세 2층 첫 번째 용접을 진행합니다. 그려놓은 선 안에서 직선 비드로 용접을 합니다. 용접 후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자, 이번엔 2-2. 네. 마지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T형 필렛 용접 위보기 자세 2층 두 번째 용접을 진행합니다. 2-1의 비드가 반 정도 겹쳐지게 하고 직선 비드로 용접합니다. 용접 후 슬래그와 스패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필릿 위보기 자세 해봤는데, 네. 원석군 어떠세요?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좀 두렵긴 하네요. 네. 위보기 자세가 처음에는 좀 두려울지 몰라도 익숙해지면 네. 원석군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연습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T형 필렛 수직 자세와 위보기 자세의 표면 비드 모양입니다. 수직 자세는 비드가 양면에 붙어있는 모양으로 너무 볼록하지 않고 납작하도록 용접합니다. 위보기 자세는 2-1의 비드가 2-2의 비드에 반 정도 겹쳐진 모양이 되도록 용접합니다. 강사님, T형 필린 용접 수직 자세 준비 다 됐습니다. 지금 원석군이 사용하는 게 3.2파이 용접봉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120에서 130A로 사용을 전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몇으로 했는지 제가 확인은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봐서 자세는 나쁘지 않은데요. 중요한 건 지금 아크가 발생이 안 돼요. 이 아크 발생이 안 되면 뭐 용접 시작이 안 되죠. 지금 자꾸 달라붙습니다. 아크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계속 아크 길이가 유동적이네요.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크 길이가 너무 길어지죠. 이러다가 또 아크가 끊길 것 같은데 예, 점점점 길어지면서 아크가 끊깁니다. 아하, 이제 용융풀을 보면서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좀 미흡한 거죠. 용접 초보자들은 용융풀이 잘 안 보여요. 비드 연습을 한 3개월 동안 3개월 정도는 해줘야 완벽하게 아크 안정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용접 처음 배울 때 아크 연습만 한 3개월 한 것 같아요. 지금 1차 용접이 끝나고 이제 2차로 이제 넓은 위빙을 통해서 2차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지금 한 중간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보통 용접봉 하나 갖고 중간 정도 가면 소모량이 적당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비드 입기를 통해서 그 중간에서 이어서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서 또 표시가 안 나도록 해주시는 게 비드 입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비드 입기에서 끊긴 부분에서 위에서 아크를 발생을 해야 됩니다. 끊긴 부분에서 바로 아크를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이 튀어 올라오던가 기공, 피트 이런 용접 결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위에서 아크를 발생시켜서 내려서 U자를 그리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크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좀 짧게 쓰면서 짧은 거를 유지해서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 크레이터 구간이 있어요. 종점부죠. 종점부에는 이제 크레이터 처리를 통해서 모재의 표면 높이와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볼게요. 원석군이 크레이터 처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하는지, 몇 번 크레이터 처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지. 아하, 저렇게 바로 아크가 발생이 안 하고 붙어서 아크가 발생하면 기공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공이 생겼을 거예요. 지금 크레이터 처리가 좀 늦어요. 끊고 바로바로 이어서 2에서 3회 정도 덧살 용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네요. 강사님, T형 필립 용접 수직 자세 다 됐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원석군이 2차 쌀 때 선을 그리진 않았어요. 석필로 선을 그리고 했어야 되는데 선을 그리고 않고 감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삐뚤빼뚤해요. 용접선이 일정하게 유지됐어야 되는데 좀 삐뚤빼뚤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원석군 수직 자세 필릿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원석군이 네. 용접한 거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비드가 지금 볼록 비드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네. 아, 양쪽에서 충분히 머물러주고 올라가셔야지 납작하게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아, 전체적으로 지금 슬래그 제거가 완벽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크레이터인데. 네, 크레이터 구간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 두세 번만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하고 또 아크릴을 길게 쓰다 보니까 좀 흘러 많이 내렸죠. 네. 이 부분은 좀 보완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비드 높이가 높고 낮고 네. 그냥 일정 간격으로 위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많이 머물러주고 어떨 때는 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비드 높이가 요렇게 낮고 높고가 반복해서 형성이 돼 있다는 거. 아, 일정한 속도로 위빙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용접할 때는 용접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아까 끊기니까 이런 부분 다 표시가, 이음 부분에서는 표시가 다 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많이 전체적으로 흘러내렸다는 거. 아, 많이 머물러져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갔어야 되나요? 속도는 용용지를 보면서 끌고 올라가되 양 사이드 네. 끝에서 머물러주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아, 여기 요 구간은 위빙을 굉장히 넓게 하신 거고 네. 요 구간은 되게 좁게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을 그리고 네. 상태에서 따라서 양 끝에서 머물러주면서 올라가시면 아마 더 나은 비드가 형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습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형 필렛 수직 자세 용접지 주의사항입니다. 석피를 이용해 선을 그려 비드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용접합니다. 비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용융풀을 끌며 용접선에서 잠깐씩 머물며 용접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프로 용접 스토리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댓글을 받아서 답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 올려주십시오. 예. 아유, 많이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헤이 거기님, 네, 헤이 거기. 슬래그 제거 안 하고 봉이음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바로 슬래그 혼입이라는 용접 결함 중에 이 슬래그 혼입, 슬래그 개제, 뭐 말이 많은데 이런 슬래그 혼입, 슬래그 개제라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슬래그는 완벽히 제거를 해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슬래그 꼭 제거해 주세요. 아이디가 왕밤빵님, 아이고 빵을 좋아하시나 본데. 네, 용접할 때는 꼭 그라인더를 써야 되나요? 네, 이거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습니다. 우리 용접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그라인더 사용을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좀 자제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라인더 사용에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라인더 숫돌이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관리하시는 교직원들이 아무래도 그라인더 사용을 좀 자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줄지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면 좀 뭔가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싶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라인더는 뭐 루트면 가공할 때 이런데 자격증 시험에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드 마지막에 굽힘 시험할 때 그럴 때 비드를 갈아낼 때 쓰는데 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그라인더 쓰실 때는 꼭 그라인더 안전 사항을 준수하면서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 거를 꼭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저도 용접 잘하고 싶어요. 길을 나눠주세요. 용신님. 네. 용신. 네, 제가 용신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길을 어떻게 해줄까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기. 네, 예. 기 드렸습니다. 기.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골드문님, 용접하면 떨어지는 일은 없나요? 네, 잘하면 안 떨어지죠. 못하면 떨어지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접을 하면 반영구적이다 라고 알고 있죠. 용접 결함이 없는 조건으로 용접했을 때는 반영구적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용접 결함이 안에 존재하거나 이러면 반영구적이지가 않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무식과 뭐 강도 측면에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접 후에 뭐 비파괴 검사라던가 혹은 뭐 기계적 성질, 굽힘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시험들을 통해 피로 시험이라던가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신뢰성을 테스트를 꼭 해줘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용접이 끝나면 유관 검사를 하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표면에 있는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내부에 있는 결함을 찾기 위해서는 뭐 초음파 비파괴 검사라던가 아니면 RT 방사선 수가 시험이라던가 이런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용접을 잘했다 못했다를 판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용신님, 첫사랑 어디서 만났어요? 혹시 용접하다? 아하,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우리 가정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첫사랑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제 와이프는 제가 용접하다가 만났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전직이 지금은 뭐 주부지만 영양사거든요. 영양사인데 저는 용접하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저의 영양을 책임져서 이 사람이면 평생 내가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결혼까지 꼬리를 하게 됐죠. 용접사 아닙니다. 영양사입니다. 영양사.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아내에게 영상 편지. 예, 쑥스러운데 지금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집에서 은우를
진짜 애틋하게 키우고 있는 은우 엄마, 내가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용접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줄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사랑해. 예, 많이 쑥스러운데요. 네. 자, 이제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질문왕 뽑아야 될 시간이죠. 자, 오늘의 질문왕, 헤이 거기님. 네, 헤이 거기님. 슬래그 제거 안 하고 봉 이용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 네, 헤이 거기님이 오늘의 질문왕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자, 헤이 거기님은 용접봉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용접봉 10kg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소는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집으로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비파괴 검사의 종류입니다.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 투과법, 초음파 탐상법, 적외선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의 검사가 있으며 유관 검사 또한 비파괴 검사의 종류입니다.